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가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남북 간 통일의 마중물로 작용하던 개성공단은 하루아침에 폐쇄되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마지막 보루인 군사통신조차 폐쇄되었으며 정부는 연일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포기한 제재와 압박은 목표를 상실한 전략입니다. 폐허 위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과 번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대비와 방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과도하게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먼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여당 일부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는 핵무장은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현실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 주장이라고 아니요. 예. 우리도 자의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안보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도 NPT를 탈퇴해야겠죠? 그럼 북한과 동일한 경제 제재가 있겠죠? 지금 저희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꺼내든 것이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 두 가지 문제인데요.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앞서 김태년 의원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드라고 하는 것,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정확히 어떻게 번역됩니까?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방어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고도 미사일 방인데 사실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빠먹었습니다. 사드의 T, 첫 글자 T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터미널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 방어 단계. 예, 방어 단계죠. 미사일이 날아올 때 4개의 단계로 포물선을 그려서 날아옵니다. 수직하고 상승하고 중간 단계에서 하강해서 종말 단계로 떨어지는 것인데 사드는 그 종말 단계, 마지막 대기권을 진입했다가 떨어져서의 마지막 단계일 때 요격하는 고고도 미사일 체계인 것이죠. 그것이 막고자 하는 것은 ICB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로 해석하십니까? ICBM. 장거리 미사일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영어 약칭이죠. 이게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라고 하는 종말 단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남한과 북한의 거리가 대륙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드가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정말 필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의 핵 위협이 있으니까 이런 염려가 있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국방위를 4년 해봤는데요. 정말 염려되는 것은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핵미사일을 어떻게 투하당했습니까? 미사일이 날아왔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비행기로 투하한 것. 그 당시로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비행기로 투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투하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볼 것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무기 체계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질문 드리면 대한민국에 원전이 총 몇 기 있죠? 24기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3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이 정말 우리와 전면전을 벌인다면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일반 대포동 미사일, 장사정 미사일 이런 것들 통해서 원전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잠시 정전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저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전 방어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로 원전을 방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발칸포로 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잡고 헬기 맞추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위급한 우리의 국방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그런 것들에 총리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드가 필요한 것이 아닌 거죠. 사드 도입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반대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사드가 어디에 배치될 것인가에 대한 예.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주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포대가 있으면 거기를 공격당할까 봐 우려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자파에 대한 염려,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방향은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드의 전자파에 대해서. 사드가 뭐 여러 가지 괴담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방금 괴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은 100m 이내에서 유의해야 될 이런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가 배치된 부대 바깥 외부에 있는 이런 주민들에게는 전혀 전자파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대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100m 이외의 지역은 관심사안이 아니겠네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안전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 교범에 따르면 100m 이내에는 사람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km 이까지는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엑스밴더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엑스밴더 레이더는 지금 미국의 텍사스 빌리스 기지하고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일본의 교토와 아오모리현 이 네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괌 기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엑스밴더 레이더의 상황인데 이 레이더를 기준으로 거리 3.6km, 미국 육군 교범에 나와 있는 겁니다. 3.6km, 투사각도 130도로 그려보니까요. 전방에는 3.6km 거리에는 민간인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텍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은 사막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부대가 워낙 넓기 때문에 3.6km 이내에 민간인 지역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의 교토와 아오모리현 두 곳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바다를 인접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간인 마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죠. 인구 밀도가 워낙 높고 지금 사드 포대가 배치될 수 있다고 거론되고 있는 대상지 모두가 민간인이 없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총리께서는 100m만 문제되고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안전에 대해서 검증된 최소한의 거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주민들의 안전을 포괄적이고 또 충분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작년에 사드 포대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부대 배치에 대해서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실사했다는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다 나서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사에 났는데요. 제가 신문의 일부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한미 간에 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원활한 협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군사적 효용성은 미 측의 기준에 준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 측 입장에서 준거하는 것입니까? 한미 양측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한미 양측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답은 아니시고 둘 중에 하나의 군사적인 ROC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효용성을 검토하겠지만은 우리는 또 우리 군사적 효용성을 같이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사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체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과연 실전에 배치돼서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사드는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시작한 이런 단계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제 관해서는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사드가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우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총리께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관계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위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는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ICBM을 겨냥한 무기체계가 아니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사거리 3,000m 이하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거리를 막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 이 주장을 펴고 계시는 겁니까? 사드가 기본적으로 단거리, 중거리 3,000km 이하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드의 요격거리가 고도가 400에서 한 200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에서 200 고도로 내려오는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왜 ICBM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실과 상이합니다. 물론 고속함을 가지고도 고속함으로 막을 수 있는 걸 가지고도 항공모함이 와서도 다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고요. 호도가 아니고 제가 질문 다시 드립니다. 사드가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만들어졌다는 것을 질문에 답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드가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사드는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질문에 답을 하세요.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지금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평가가 완료된 무기체계입니까? 시험평가가 기본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시험평가가 14차례 있었죠. 14차례 그중에서 과연 있었습니다. 미사일로 실제 요격 발사를 해서 그것을 맞춘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몇 번째 실험에서 그 실험이 있었습니까? 로키드 마틴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14번 했는데 그 중에서 3번은 14번 중에서 2번은 이제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투하해서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미국이 적어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커드나 노동이나 이런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급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을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넓은 전구로 봤을 때도 1000km 정도가 될 텐데요. 사드가 1000km 이내의 거리에서 실험 평가라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그걸 시험 평가할 수는 아니요. 사드가 미국에서도 연구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짧은 거리 1000km 이내의 거리에서도 한 번이라도 시험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가 아까 없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14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사거리 등을 다 감안한 시험 평가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확인하고 1000km 있습니다. 이내에서 우리의 한반도의 전구의 정도의 거리에서는 해본 적조차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셔야죠. 미국은 한반도만을 위해서 사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전구에 적용하기 위한 무기 체계니까 그들이 그걸 만들 때 그 ROC에 필요한 시험 평가를 맞습니다. 그 ROC라는 것이 장관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다음 IRBM 질문 이하로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다 그동안 해당되는 계속 거예요. KAMD라고 하는 것, 그리고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KAMD라고 하는 자체적인 방어 체계이지 미국의 MD 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드가 도입돼 오면 이것은 MD 체계를 편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닙니까? 사드는 미사일 방어를 하는 여러 요격 무기 체계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곧 MD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엑스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확보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디펜스 미사일 에이전시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 X밴드 레이더가 엄청난 그 문제가 있는 레이더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요격 체계의 레이더는 크게 탐지를 위한 미사일, 추적 및 요격을 위한 미사일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고 선명도는 낮으나 멀리 보는 그런 밴드를 운용하는 것이고 추적 및 요격을 하기 위한 것은 짧게 보고 그 대신 선명하게 보는 밴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그런 목적에 적용하기 위해서 X밴드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린파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파이는 멀리 보기 위해서 그렇죠. L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뿐의 차이지. 그것이 무슨 특별히 사드의 도입도 예. 미국의 MD 체제의 편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주장을 갖고 계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반대할까요? 글쎄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열거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중국은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하고 좋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설득시켜 나가서 이해를 도모해야 장관도 한다고 100m 생각합니다. 정도의 안전거리만 확보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것도 오해가 있을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드는 기본적으로 요격하기 위한 레이더이기 때문에 최소 고각을 5도를 놓고 보통 한 7.5도 정도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탄도를 추적하기 위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레이더로부터 5도 내지 이하는 전혀 전파의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의 능선이나 정상 부분에 배치를 한다면 그 밑에 지역은 주민이 살아도 이상이 전혀 없는 우리가 겁니다. 고압 송전탑, 이 송전탑의 밑에도 전자파가 있다고 다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전탑 밑에는 그렇게 하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고각으로 위로 발사된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자파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상식의 범위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m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범에 의하면 인원은 100m, 그다음에 장비는 500m, 항공기는 민항 항공기는 한 2.4km, 군용 항공기는 5.5km 이렇게 그 위험 각도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 주의 각도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법규에 또는 국제적인 그러한 기준치에 다 합당하는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용 항공기가 5.5km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사드가 도입돼 오면 현재 있는 주한미군 기지라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지 이 안에서는 배치할 수 없는 것이죠. 새로운 기지가 필요한 거죠. 그것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몇 가지 사례를 김 의원님께서 내셨는데 5.5km나 민용 항공기 2.4km는 사드의 레이더 빔 방사 시간 동안 통제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연락이 돼서. 엑스밴드 레이더가 도입되어 오면 항상 켜놓는 것이 그게 아니고 항상 켜놓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만 킬 겁니까? 그것은 이제 이 장거리를 보는 레이더는 더 많이 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것은 오랜 시간 방사를 합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요격 미사일은 장거리에서 그 탐지 정보가 오면 그때 추적 요격하는 그 시간만 개방을 하는 거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부지가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부지는 제가 여러 차례 답변 드렸습니다만 군사적 효용성, 그다음에 작전 기지의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한미 공동 실무단에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의 입장이 있어야지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측의 입장은 뭐예요?
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억측 또 추측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의 조건을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 안이 없습니까? 우리 측에 안이 없습니까? 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답변 있습니까?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이 있으세요? 안은 공동 실무단에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무단에 협상을 하려면 우리 측의 안은 있어야죠. 상대가 있으니까. 그것은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통일부 장관 나오십시오. 첫째 날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된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하셨고, 둘째 날은 증거가 있다고 한 건 와전된 거다 이렇게 하셨고요. 셋째 날은 와전됐다고 한 건 취지가 왜곡된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방금 다시 또 첫날로 돌아가셨어요.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에 사용된 증거가 있다. 증거 있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경로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여러 경로 어디로 파악하셨습니까? 국정원에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 경로까지는 말씀드릴 수 국정원에 없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뭐 관련기관 다 확인한 거지만 그 경로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정부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그 돈이 39호실로 흘러간 것입니까? 예, 39호실과 서기실 등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간 돈은 다른 외와 함께 핵 개발, 미사일 개발, 또 사치품, 또 치적 사업 등에 쓰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39호실로 흘러간 것이 맞다. 예, 39호실과 서기실 이 양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일원으로서 계속 이렇게 말바꾸기를 하고 계신데 스스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계시죠? 예, 말 바꾼 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사용한 표현에 대해서 좀 그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거의 국민을 지금 기만하고 계시는 것이죠.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에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적 양심, 제 인격을 걸고 그렇게 기만을 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통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진위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와주십시오. 총리 나와주십시오. 방금 통일부 장관이 39호실로 그 돈이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도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총리 39호실과 서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상납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호실 실장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뭐 이름을 다 알지는 실장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겠죠. 북한 당국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고 이 39호실이라고 하는 것이 2012년도에 유엔 제재로 폐지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39호실은 매년 통일부가 발행하고 있는 북한의 조직도상에서 실장 이름이 2012년부터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개성공단 자금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39실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없어진 조직을 가지고 그 얘기를 근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 개성공단 사업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들어간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초기에 참여정부 때 그때는 39호실로 들어가고 지금은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39호실과 서기실로 갔다. 그걸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로 그러면 39호실 지금 없어진 건 아세요? 그런 보도가 있고 지금 그 정확한 거는 서기실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정부의 운영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탈북자 누구 몇몇의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누적된 부분들을 군 정보본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9호실이 없다고 하고 국정원도 39호실이 없다고 하는데 통일부 장관은 39호실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흘러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39호실과 서기실로 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39호실에 똑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일부 장관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닌데 뭘 어떻게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세요? 39호실과 서기실로 간 것이 지금 개성공단 사업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이명박 대통령이 들으시면 가슴 아프시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투명인간 같으세요. 박근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지 3년이 지났고 이명박 대통령이 5년을 집권했는데 아직도 문제만 있으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이명박근혜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다 참여정부에 씌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당국으로 그동안 넘어간 근로자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간 비용이 북한의 핵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말씀드린 노동당 서기실로 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통치자금과 그리고 핵개발자금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내용을 있습니다. 모르시니까 계속 물어봐 봐야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이철 의원께서 테러 방지법이 야당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말 야당이 모르고 있는 것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러에 대한 위협 많이 있다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민중집회가 있어도 테러방지법 얘기를 하시고 북한 핵실험이 있어도 테러방지법 얘기를 하시고 끊임없이 기승전 테러방지법 말씀하시는데 테러방지법으로 북한 핵실험 막을 수 있습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종합적인 노력들을 모아서 북한의 테러방지법상에 북한이 테러 집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러방지법이 만약에 제정되면 예. 북한이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북한을? 법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점을 우리 의원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그럼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포함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야간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은 유엔에서 정한 테러 집단만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이렇게 걱정이고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는 테러와 관련한 기구나 회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구나 회의 있습니다. 있죠? 아까 우리 이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테러 업무 국정원에서 하게 돼 있고 또 법무부에도 테러 범정부 차원의 기구는 뭐가 있습니까?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기구.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시적인 그런 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34년 전부터 국가 테러 대책 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기구가 회의체들은 국가정보원, 있습니다.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11개의 부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률상의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이신지 모르시니까 국가 테러 대책 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네요. 제가 온 뒤에는 지금 그 회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계 부처들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그 공무원들 모이고 또 전문가들 모여서 같이 검토를 한 번도 하고 회의하신 적이 없죠. 이 기구로서 의장으로서 회의하신 적이 없죠.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회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총리 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8개월 채 안 됐습니다. 8개월. 법률에 의하면 반기의 1회는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어요.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 만들어서 국정원에게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리고 통신 계좌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달라라고만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구의 효용성을 위해서도 법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 부처들 간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면밀하게 대비하고 또 보완책을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는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의 두려움을 팔아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얻으려 해서도 안 되며 그 불안을 틈타 밀려있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동안의 제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북한이 핵실험과 ICBM 개발, SMBL 개발을 해오고 있음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닿지도 않는 회초리를 계속 휘두르는 것만으로,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의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 그 자체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m 이외의 지역은 관심사안이 아니겠네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안전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 교범에 따르면 100m 이내에는 사람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km 이까지는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엑스밴더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엑스밴더 레이더는 지금 미국의 텍사스 빌리스 기지하고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일본의 교토와 아오모리현 이 네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괌 기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엑스밴더 레이더의 상황인데, 이 레이더를 기준으로 거리 3.6km, 미국 육군 교범에 나와 있는 겁니다. 3.6km, 투사각도 130도로 그려보니까요. 전방에는 3.6km 거리에는 민간인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텍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은 사막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부대가 워낙 넓기 때문에 3.6km 이내에 민간인 지역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의 교토와 아오모리현 두 곳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바다를 인접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간인 마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지요. 인구 밀도가 워낙 높고 지금 사드 포자가 배치될 수 있다고 거론되고 있는 대상지 모두가 민간인이 없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총리께서는 100m만 문제되고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안전에 대해서 검증된 최소한의 거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주민들의 안전을 포괄적이고 또 충분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작년에 사드 포대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부대 배치에 대해서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가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남북한 통일의 마중물로 작용하던 개성공단은 하루아침에 폐쇄되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마지막 보루인 군사통신조차 폐쇄되었으며 정부는 연일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포기한 제재와 압박은 목표를 상실한 전략입니다.
폐허 위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과 번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대비와 방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과도하게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먼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여당 일부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는 핵무장은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현실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 주장이라고 아니요. 네. 우리도 자의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안보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도 NPT를 탈퇴해야 되겠죠? 탈퇴해야겠죠? 그럼 북한과 동일한 경제 제재가 있겠죠? 지금 저희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꺼내든 것이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 두 가지 문제인데요.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앞서 김태년 의원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드라고 하는 것,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정확히 어떻게 번역됩니까?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방어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고도 미사일 방인데 사실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빠먹었습니다. 사드의 T, 첫 글자 T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터미널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 뭐 방어 단계. 예, 방어 단계죠. 미사일이 날아올 때 4개의 단계로 포물선을 그려서 날아옵니다. 수직하고 상승하고 중간 단계에서 하강해서 종말 단계로 떨어지는 것인데 사드는 그 종말 단계, 마지막 대기권을 진입했다가 떨어져서의 마지막 단계일 때 요격하는 고고도 미사일 체계인 것이죠. 그것이 막고자 하는 것은 ICB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로 해석하십니까? ICBM. 미사일의 장거리 미사일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영어 약칭이죠. 이게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라고 하는 종말 단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남한과 북한의 거리가 대륙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드가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정말 필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의 핵 위협이 있으니까 이런 염려가 있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국방위를 4년 해봤는데요. 정말 염려되는 것은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핵미사일을 어떻게 투하당했습니까? 미사일이 날아왔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비행기로 투하한 것. 그 당시로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예. 비행기로 투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투하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볼 것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무기 체계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질문 드리면 대한민국에 원전이 총 몇 기 있죠? 24기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3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이 정말 우리와 전면전을 벌인다면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일반 대포동 미사일, 장사정 미사일 이런 것들 통해서 원전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잠시 정전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저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전 방어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로 원전을 방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발칸포로 맞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잡고 헬기 맞추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위급한 우리의 국방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그런 것들에 총리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드가 필요한 것이 아닌 거죠. 사드 도입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반대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사드가 어디에 배치될 것인가에 대한 예.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주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포대가 있으면 거기를 공격당할까 봐 우려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자파에 대한 염려,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방향은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드의 전자파에 대해서. 사드가 뭐 여러 가지 괴담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방금 괴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은 100m 이내에서 유의해야 될 이런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가 배치된 부대 바깥 외부에 있는 이런 주민들에게는 전혀 전자파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대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사했다는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다 나서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사에 났는데요. 제가 신문의 일부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한미 간에 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원활한 협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군사적 효용성은 미 측의 기준에 준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 측 입장에서 준거하는 것입니까? 한미 양측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한미 양측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답은 아니시고 둘 중에 하나의 군사적인 ROC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효용성을 검토하겠지만은 우리는 또 우리 군사적 효용성을 같이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사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체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과연 실제 실전에 배치돼서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사드는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시작한 이런 단계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아니, 제 관해서는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사드가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우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총리께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관계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위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는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ICBM을 겨냥한 무기 체계가 아니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사거리 3,000m 이하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거리를 막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